자, 이번에 증시는 지금입니다. 이제 앞서 몇 가지 이슈들을 뽑아봤는데 그와 관련된 풀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문가 모셨고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전 얘기를 아까 김주정 아나운서가 네. 던져줬습니다. 네. 오늘도 시세는 붙고 있고 뭐 강한 것 같고 쉽게 꺾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단기적인 테마라기보다는 늘 얘기하는 이제 중장기 모멘텀인 건 맞는데 조금 뜨겁다 이 정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항상 여기 매경 나와서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데 원전이 좀 마지막에 시작을 했죠. 어떻게 네. 보면 지금 근데 그 시작의 원동력을 보면 물론 체코 수주가 이제 신정부 출발하자마자 그 날에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뭐 전자결제로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체코 정부도 급했고 이 정도 가격이면 빨리 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 등장해서 체코 어제 이제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도 체코의 추가 수주부터 시작해서 동유럽의 많은 이제 발주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포괄적 경제 협력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괄적 경제 협력인데 시장 해석은 뭐냐면 체코는 앞으로 3기, 4기도 더 지어야 되고 한 2개 정도 더 지어야 되고 동유럽 쪽에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론 이게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어떻게 묶여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시장에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만 네. 지금은 일단은 이 정부가 원전에 부정적이지 않구나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수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어제 외국인들이 한 140만 주 샀는데 오늘 지금 또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네. 얘기는 거의 뭐 단기 매매를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추세는 살아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정 국면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원전주는 말씀드리겠는데 네. 여전히 이제 상승 이유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크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시면 안 된 뭐 극단적으로 안 돼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사서 선택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선택은 항상 투자자의 몫이고 저희가 뭐 매수 매도를 강제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의견만 게재하시고 그 게재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말지는 몫은 뭐 항상. 그러면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 안 산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지금은 나는 안 사겠다. 지금 오히려 좀 이제 뭐 기다려보겠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같으면 추세 매매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한전 기술을 예, 네. 그렇습니다. 특징주 한전 기술이 특징주니까 저건 좀 이따 물어보고. 김유정 아나운서 선택은? 네, 오늘의 특징주 그럼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가요? 네, 오늘 원전 섹터 내에서 특징주는 한전 기술인데요. 전일엔 두산에너빌리티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그 전략 함께 세워보기도 했었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의 그 기술의 차이를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 팀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라면 지금까지 대장주로 강하게 상승했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등 핵심 주 기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같은 경우에는 종합 설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단기적인 실적 불확실성이 거론되곤 했지만 체코 수주 성과 그리고 그 이후에 글로벌 확장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한국형 원자로 좀 K자는 항상 붙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오리지널리티의 기술 이거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대부분 쥐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중국이야 그렇다 쳐도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러우 전쟁이라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만약에 원화적으로 되면 러시아가 다시 사실 좀 많이 좀 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국도 이게 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뭐 잘 짓는 것도 있고 뭐 빠르게 뭐가 장점은 있겠죠. 자, 근데 한전 기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전 기술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따라붙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추세 매매를 가능할 걸로 보고요. 이제 이게 얘기가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이 됐든 뭐 SMR이 됐든 다 이제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저는 원전 관련주로 묶인 것도 조금 좀 의아합니다. 원래 발전 기자재 업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예, 근데 뭐 BHI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원전에만 근데 사실은 BHI 이런 종목 보면 원전 수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복합화력 발전소 관련된 수주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발전소의 구조가 뭐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예.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전 기술은 중요한 거는 이제 대형 원전의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가장 큰 이제 뭐 부딪힘이 있는 장소일 텐데 그런 이제 부분일 텐데 한전 기술 차트 한번 보시면 주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엄청 올랐는데 한전 네. 기술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코바니 1, 2호기를 수주한 것들 떠나서 그 뒤에 차후에 대형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면 한전 기술 사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설계 단계니까. 근데 그러면 한전 붙어 있는 한전 산업 뭐 이런 거 사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는 짓고 나서 보수 유지 정비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올라오는 거는 의아하다. 왜냐하면 이거 짓는데 지금 체코 원전도 다 지으려면 공기가 26년? 네. 30 몇 년? 그렇죠. 36년이가 그렇죠. 2036년? 예. 네. 그 이제 이게 지금 경쟁했던 프랑스 회사가 프랑스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왜 니네 체코 가서 저러고 있냐? 니네 짓던 거나 잘 짓지. 이 공기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역사상.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그나마 단가를 낮게 하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를 맞추면 가능하다는 거죠. 공사 기간 계약된 기간 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돈을 버냐 못 버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이 관련 업체들은 뭐 적자 수주를 하든 흑자 수주를 하든 납품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겠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하면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그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 오히려 한전기술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말하는 사이도 몰랐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오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종가라든지 끝까지 좀 보셔야죠. 오늘 한번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눌림목을 주든 이렇게 할 때 좀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이슈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단연코 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세가 좀 과한 건 아닌데 뭐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략은 오늘이라면은 이건희 대표는 매수를 보려겠지만 오히려 한전 기술은 접근성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지금 초점은 뭐 나중에는 향후에는 SMR로 가겠지만 사실은 오늘 뭐 체코 관련된 이슈로 보면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또 붙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그 수주를 할지 못할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하고도 MOU를 맺고 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나서도 지금 본 사인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뉴스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거를 사실 거면 대형 원전은 한전기술, 그 다음에 SMR 관련돼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분류를 하시는 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사실 뭐 계약 조건은 저희가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밀 유지 뭐 이렇게 깐깐이 있기 때문에 또 원전 민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적자 수준은 아닐 거라고 하지만 네. 실제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이게 텀시시라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팩토링 금융도 지원해주고 뭐 복잡해요. 네. 당장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그래서 근데 투자자라면은 실적이고 무슨 뭐 주가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사실 현재 주가에서는 한전기술이 훨씬 매력적이어 보일 순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상 수주 금액을 본다라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전기술 대비해서 한 4배에서 4.5배 정도 추가적으로 수주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네. 또 그게 그대로 주가에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반영된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 코리아 내에서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인 건 변치 않는 것 같아서 네.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만약 선택을 한다라면 그래도 대장주가 가장 많은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빠지고 조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오를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대장주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네. 내일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오늘은 그렇다라는 거. 지금 현재 스팟의 얘기니까. 자, 그런 정도 원전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과 이슈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뭐였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대북 관련주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로 정해봤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현대 아산을 통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아난티, 좋은 사람들, JST나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관련된 종목들이 대선 이후에도 함께 반응하기도 했지만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2025년 6월 11일 기점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현 시점에서 대북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확성기는 중단인데 뭐 좀 대중가요 튼다고 하대요. 그럼 뭐 차라리 K-팝, K-팝을 위해서 틀지는 않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자, 분위기 자체가 온화해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 컨트리 리스크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시세가 붙고 있는 거.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는 오늘 뭐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 꾸준히 그래도 올랐네요. 그런데 오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거는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뭐 여기저기 쓰이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저가 엘리베이터 공세에서 좀 밀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고속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고부가가치 엘리베이터 사업에 잘 뛰어들어서 고층 건물에는 특화된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63빌딩 견학 갔을 때 그때 탔을 때만 해도 좀 귀가 아팠거든요, 많이. 그때도 63 빌딩이 있었나요? 언제 그렇게 예, 늙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도 있었고 전에 생기고 한참 있다가 견학 간 겁니다. 예.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난감하긴 한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근데 하여간 이제 매출은 그닥 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보시면 2023년에 2조 6천억 했다가 24년에 2조 8천억, 그 다음에 25년도 올해는 2조 9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확 올랐습니다. 네. 작년부터 그것도. 그래서 보통 한 3, 4% 벌던 회사가 거의 이제 11%대까지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다.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 반영돼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 한 7만 원대까지 오는 것도 저는 뭐 과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봐야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뭐 한 10배 정도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근데 최근에 최근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차트 보여주시면 6월 4일부터 갭 상승을 해서 네. 그 갭을 살짝 메꾸는 척하다가 다시 오늘 급등했죠. 대북 확성기 중단 이것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대 아산에 없던 가치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난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에 조금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뭐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본업이 좋으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기대감까지 붙으면 사실 뭐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밸류 부담은 생각보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2018년도에 9만 원대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회사가 됐죠. 그러면 그건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신원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JST나 뭐 네네. 예전에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종목, 그다음에 휴전선 근처에 있는 뭐 석재회사, 일신석재 뭐 이런 애들 종목들 보면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개성공단 이미 없어졌죠. 그거 재건하려면 시간 엄청 걸릴 거고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서로 이제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전화 통화 한 번 안 했는데 그냥 여기 방송 끄니까 저기도 방송 껐다 이 정도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더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주식이라는 게 뭐 물론 항상 미래를 반영해서 막 잡아 당겨서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장인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는 보노 플러스 알파로 보면 뭐 조정 시 접근 가능한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난티 뭐 얘기하는데
금강산에 있는 거 인정해 줄까요? 지금? 네. 뭐 골프장 그 뭐죠? 그 클럽하우스 뭐 이미 폐쇄한 걸로 예, 다 없앴습니다. 예.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네 저도. 예. 근데 하여튼 요즘 이 분위기가 이 어떤 테마가 형성이 아니라 테마가 있으면은 그걸 묶음으로 로직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동시에 쫙 매수를 넣거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고급스러운 건데 시세가 움직이면 또 따라간다니까 대중들은 따라가요. 네. 자, 뭐 어떻게 봐요? 사실 저도 그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건희. 네. 이건희 대표는 네. 옛날 분. 그분은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유 안타까운.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커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헤어질 걱정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북 관련된 이야기도 만약에 안 좋았을 때도 이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재료가 소멸돼도 계속 갈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서 네. 2020년 당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다른 종목들과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는 어땠을까 확인해 봤더니 네. 다른 종목들이 일제에 빠졌을 때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본업에 아까 얘기했던. 네, 결국 주주 환원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꾸준히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신정부 들어서면은 과거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물론 이 계승의 어떤 뭐 정당의 색채가 있긴 합니다만 뭐 햇빛 정책이 됐던 근데 이제 조금 창의적으로 변형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제 생각은. 그래서 개성공단을 뭐 다시 열고 뭐 이런 거는 좀 어찌 보면 언제 또 닫을지 모르잖아요. 정권 바뀌면 또 닫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항구적인 뭐 어떤 제재 이렇게 규제 뭐 틀을 만들어 놓고 조금 변형되면은 아마 원산 갈마 북쪽에서도 사실 제일 키우고 있는 관광단지는 그쪽이잖아요. 원산 갈마에 카지노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뭐 어떤 카지노가 됐던 뭐 하여튼 제 생각은 조금 그런 쪽의 창의성이고 오늘 당장은 뭐 카지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건희 대표의 전략. 저는 뭐 지금 뭐 물려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오늘 10% 이상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중에 잘 보셨다가 윗꼬리에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동안 추세 그 신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첫날 윗꼬리를 달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오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한 사고 싶은 양이 한 30% 정도 사놓으셨다가 내일 한번 시세 보시고 빠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빠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계속 사고. 빠지면 뭐 가격을 낮추는 거고 올라가면 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을 보면 이 자리 한 전고점이 9만 원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고 한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셔도 뭐 나쁘지 않다. 추세 매매를 하기에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오히려 같습니다. 역발상적으로 재료 노출, 물론 추후 재료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단발 재료 노출로 시세가 분출될 때 차익 실현 내지는 뭐 뭔가 매도 이렇게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테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추세 매매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제가 원래 고점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추가적인 게 나오면 나왔지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은 보다는 뭐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사인을 또 다른 사인을 보내겠죠. 네. 그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시던 뭐 다른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됐든 저쪽에 뭐 저쪽이라 아니면-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북쪽의 반응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렇죠. 이렇게 뭐 그렇죠. 아까 이제 확성기 뭐 끄고 해서 뭐 대중가요 들고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뭔가가 나오게 되면 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전화 연결부터 좀 해야 되겠죠. 긴급 라인. 그렇죠. 예, 라인만 다시 연결된다고 해도 또 움직일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순차적으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테마에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두 가지와 또 두 가지 그 핵심 기업, 네, 또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